비뚤어진 아저씨가 비뚤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네. 아저씨는 비뚤어진 계단 옆에서 비뚤어진 동전을 발견했네. 아저씨는 비뚤어진 쥐를 잡으려고 비뚤어진 고양이를 구해왔네. 비뚤어진 작은 집에서 그들은 모두 함께 살았네. 네, 반갑습니다. 2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냐고요? 3부는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콰트로에서 추리 소설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탈님이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인데요. 크리스탈의 추리한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우리 크리스탈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의 추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매달 추리소설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중간중간 저희 멤버들과 같이 추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 가장 유명한 걸 골랐습니다. 아시죠? 추리소설의 여왕. 시리즈의 추리소설 시초라 할 수 있는 누구죠? 셜록 홈즈 아닌가요? 땡. 아서 코난 도일? 바로 에거서 크리스터입니다. 에거서 크리스트. 근데 좀 너무 유명한 책 두 개가 있는데 그 책은 일단 제가 제외를 시켰고요. 다 아는 얘기라서 뭐 오리엔탈 특급 살인이라던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요 두 개는 너무 다 알아서 좀 흥미도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그 에가서 크리스터가 가장 애정했던 책이라고 했던 책을 골라왔습니다. 바로 비뚤어진 집입니다. 아까 처음에 광로님이 그 읽어주신 동료의 한 구석이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그 이 분위기 전체를 소개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동료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오늘 제가 시각 자료를 하나 여러분께 드렸죠. 받았습니다. 가계도입니다. 가계도. 그러니까 이게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좀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인물도를 먼저 나눠드렸고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주요 등장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이게 이 코너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추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과 청취자분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스포는 안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책을 보고 싶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요. 제가 끝까지 범인을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 추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을 범인으로 자기는 생각을 하고 지목을 했는지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크리스탈님께서 이제 좀 성심성의껏 그린 이 가계도는 우리가 인스타에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이걸 보시면서 추리를 하시면 돼요. 네. 저희 멤버들은 잘 알 겁니다. 제가 컴퓨터 잘 못하는 거. 네, 정말 못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원래는 제가 손으로 그렸습니다. 손으로 그렸는데 이걸 손으로 그려면은 꼬비랑 강로가 코드숨 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엑셀을 가지고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되게 만드셨어요. 그럼요. 근데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계속 엑셀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리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주요 등장인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소피아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소피아 여자의 가족이 이 소설의 무대입니다. 소피아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화자는 찰스거든요. 이제 찰스는 소피아의 애인으로 둘은 곧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장거리 커플이었던 찰스가 소피아를 만나러 영국에 온 첫날 소피아 할아버지의 부고를 접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자, 소피아라는 여자의 가족을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예, 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책은 찰스가 이끌어가요. 그렇죠. 네. 찰스는 소피아의 애인입니다. 그렇죠. 둘은 장거리 커플이고 찰스가 소피아를 만나러 영국에 온 첫날 할아버지의 부고를 접합니다. 소피아 할아버지는 에리스티드 레오니데스라는 아주 성공한 사업가이며 큰 저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리스티드 레오니데스가 워낙 유명한 성공한 사업가니까 이 부고가 신문에 실려요. 신문에 실릴 정도면 얼마나 부자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코스피 한 10등 안에 들어요. 그래서 이 부고를 신문으로 접하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레오니데스라는 할아버지가 소피아 할아버지. 네. 이 지금 소피아 할아버지 레오니데스, 이 레오니데스란 이름이 성이에요. 이
에리스티드가 이름이고 레오니데스가 성인데 네. 제가 읽을 때 헷갈렸던 게 이 레오니데스 일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네. 모든 이름 뒤에 레오니데스가 붙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전 처음에 이 뭐지 하다가 다시 읽으면서 정리를 저는 이제 글을 써가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오니데스를 계속 붙이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얘기합시다. 네, 에리스티드가 할아버지입니다. 네, 그렇죠. 쓰리 게이블스라는 저택에 레오니데스 일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유명한 이제 이 죽은 이 에리스티드 할아버지를 설명해 드리면 84세에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이 브렌다고 이 두 번째 부인이 34살인가 어려요. 그러니까 23살 때 75살인 에리스티드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대충 상황이 짐작이 가시죠. 이 상황입니다. 되게 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장남 로저. 근데 이 장남은 첫 번째 부인, 당연히 두 번째 부인과는 아이가 없고요. 이 폐렴으로 사망한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 로저가 있고 차남 필립이 있습니다. 장남 로저의 부인이 클레멘시, 차남 필립의 부인이 마그다. 네. 그리고 그 장남은 아이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필립과 마그다 사이에는 세 명의 아이가 있는데 첫째 딸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소피아. 그리고 소피아 밑으로 유스터스라는 남동생, 그리고 조세핀이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에리스티드라는 할아버지 예, 두 번째 부인 브렌다 있고 네. 두 번째 부인입니다. 네. 그 전에 드 헤빌런드라는 첫 번째 부인이 있습니다. 네. 그 부인과 낳은 장남 로저, 차남 필립 맞죠? 맞습니다. 자, 필립은 마그다란 배우랑 결혼해서 스라에 세 명의 자식을 두게 되는데 네. 거기 첫째가 소피아입니다. 그렇죠. 네, 소피아 아까 제일 먼저 나왔던 소피아입니다. 그 다음에 유스터스, 조세핀 이렇게 세 명이 있는 거죠. 아, 이거 여러분들 전부 다 이 가게도 올려드리면 보면서 하면은 맞아요. 들으시면 네. 아마 엄청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하면 이제 될것 이 같습니다. 저택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첫 번째 부인이 이제 폐렴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게 좀 놀라운 일인데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8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건과 사고로 6명은 다 죽고 로저와 필립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부인이 죽으니까 이 8명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처제죠. 그 에리스티드한테는 미스 에디드 드 헤빌런드가 이 저택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 대신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저택에서 계속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을 계속 길러냅니다. 육아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이제는 손자들도 같이 보면서. 그래서 유일하게 보면은 이 레오니데스라는 성을 사용하지 않는 가족이거든요. 왜냐하면 미스니까. 근데 정말 레오니데스가에 대한 애정도가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살고 있는 가정교사, 이거 주목해 주세요. 가정교사인 젊은 남자 로렌스 브라운이 한 집에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이제 레오니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죽을 당시는 84세였고요. 키는 150cm. 근데 성공한 사업가로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 150cm가 무색해질 만큼 굉장한 지능과 매력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이게 뭐를 카리스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끄는 그 매력, 통찰력, 현명한 등이 너무 뛰어나서 사업적으로나 가족들에게 신망이 두터웠고요. 그리고 너무 이 할아버지가 통찰력이 좋고 뛰어나다 보니까 뭔가 이 할아버지를 약간 알겠죠? 떠받들고 모든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다 옳고 바르다라는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집안의 중심인 레오니데스가 죽었지만 이게 알고 보니까 살해당한 거예요.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제 엄청나게 큰일이죠. 시작됩니다. 그 소피아의 애인 찰스가 온 첫날에 첫날. 예. 독살당. 근데 그렇죠. 부고를 들었는데 그게 알고 독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고란이라서 전화를 했는데 소피아가 다급한 목소리로 사실은 독살 당하셨다. 근데 이게 저택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어쨌든 범인은 저택 안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면 이 가족 일가에서 살인이 일어난 거죠. 이 전형적인 옛날 명탐정 코난과 맞습니다. 소년탐정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시초를 만든 게 범인은 이 안에 있어를 시초를 만든 게 에거스 크리스티예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이 처제. 네, 맞아요. 처제.
에거스 크리스티. 에거스 이게 크리스티는 작가. 작가입니다. 작가요. 그러니까 세상에나. 이 추리 소설의 시초를 만든 그러니까 에거서 크리스티의 클리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저택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호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각자 그 부호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가진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완전? 이 세 개를 처음으로 이제 만든 사람이 이 구축한 사람이 에거서 크리스티예요. 완전 코난 같아. 네. 시조죠, 시조. 시죠. 그러니까 이게 에거서 크리스티가 완벽하게 이 추리 소설의 구조를 만든 이후로 파생이 되는 거죠. 계속 다른 그냥 분야로. 이게 그러니까 약간 뭐 아버지네요, 어머니. 그렇죠. 시초죠. 꼭 이렇게. 시조세, 시조세. 그래서 약간 제가 조금 곁들이자면 일본 추리 소설이랑은 약간 다른 방향을 보이거든요. 네네네네. 완벽한 플롯과 완벽한 구성과 완벽한 범위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읽는 동안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극 같다라는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소설이. 예. 그래서 이제 독극물에 의한 살인이 밝혀지고요. 이제 이 쓰리 게이블스는 난리가 납니다. 이 유명한 대부호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이 오게 되면서 근데 이 찰스라는 사람은 이제 경찰청 되게 높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네가 약간 명령을 줍니다. 스파이처럼 침투하라. 어차피 네 애인이 그 집에 있으니. 그래서 가족들이 너를 믿게 하게끔 만들어서 대화를 많이 해봐라. 그 중에 분명히 의심 가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분명히 범인은 그 중에서 너에게 실수를 할 것이다. 경찰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너에게는 말할 수 있게끔 다가가라. 아, 왜 이렇게 갑자기 소름 끼치지? 그래서 찰스는 소피아를 너무 사랑하고 소피아를 사랑하지만 범인도 밝히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궁금하니까. 그리고 소피아는 범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자기는 절대 결혼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찝찝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럼 그리고 소피아가 소피아한테도 할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시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소피아와 결혼도 하고 싶고 궁금도 해서 이 찰스는 스파이의 임무를 띠고 저택에 이제 스며들게 됩니다. 완전 슥. 열심히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처음 이제 사건은 어쨌든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레오니데스는 당뇨병을 앓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알지만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네네네. 되죠. 근데 이 인슐린 뭔가 하나씩 주사를 나온다. 주는 사람은 두 번째 어린 부인이 항상 인슐린 주사를 놨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브렌다. 그렇죠. 네. 브렌다가 일정한 시간에 놨는데 죽음은 이 브렌다가 인슐린 주사를 놓고 바로 그 독극물에 의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근데 처음에 좀 놀라운 게 이게 84세의 노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인슐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인슐린을 주사했는데 84세 노인이 죽었다. 그냥 노안으로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되게 자연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네. 뭐 노인이니까 심장 발작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그래도 이 대부호가 죽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일단은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왜 죽었는지. 그런데 이제 이 약장이 있어요. 약장이. 네. 약장에 인슐린병이랑 안약병이 동시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가족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유명해요. 이 장소는.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네. 안약이 있고 뭐 인슐린이 있다. 네. 근데 죽어서 열어보니까 안약의 한 통이 비어있는 안약 한 통이 쓰레기통에 너무 버젓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네. 아, 일단 인슐린과 안약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렇죠. 자리겠지만 그 약방 네. 바로. 네. 안약 버려져 있는 거 누구도 볼 수 있는 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져 이거는 있다. 안약이 이 안약을 인슐린병에 내가 넣었어. 이거예요, 그냥. 그냥 마치 이거 봐 이런 네, 느낌. 이거 봐. 자, 범인은 이거죠. 자, 내가 안약을 인슐린병에 넣어서 이 인슐린병을 오해한 사람이 다시 이 할아버지한테 주사를 해서 이 사람은 죽은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부검을 했을 때는 인슐린 대신 안약이 들어가서 죽은 걸로 밝혀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주사를 놓은 사람 브렌다예요. 와. 아시겠죠? 누가 사건은 덮어씌웠던 미궁 거나 속으로 아니면 빠져들어가는 브랜드가 이제 있거나.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한테 이제 저는 사건을 말씀드릴 거고 이제 여러분한테 인물에 가진 동기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한 명 한 명.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단편적인 인물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가장 궁금한 사람 이제 제 의심 가는 사람을 1차적으로 한번 추리해 주시면 좋을 것 와, 이거 같습니다. 맞추면 어떡해? 지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아직 동기를 설명해 주고 나서 지금은 경찰에서는 가장 의심 가는 사람은 당연히 브렌다예요. 지금 아, 재밌나 봐, 그쵸, 재밌나 봐, 그쵸. 재밌나 봐. 하품하면 안 돼요. 브렌다예요. 왜냐면 그냥 인슐린 주사를 놨다. 1차적인 의심. 브렌다가 1차적으로 주사를 놨기 때문에 브렌다인데 경찰도 너무 허술해서 브렌다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지. 너무 대놓고 이 원조 대놓고 범죄도 아니고. 용의선상에 이게 맞는 거지. 좀 이렇게 두 가지 아닌 그래. 거예요. 브렌다가 진짜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안. 이게 완전 그러니까 진짜 네. 난데 내가 아닌 것처럼 것처럼 하려고 하려고. 버렸다. 네. 1안. 2안은 세상 바보라서 지가 쓴 독약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젓이 버렸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너무 말이 안 돼서 네. 근데 브렌다가 1차적이지만 검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야기 앞서서 이제 이게 비뚤어진 집이잖아요. 네. 왜 네. 비뚤어진 집인지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자면 콩가루 집안? 소피아가 자신의 집을 죄송합니다. 비뚤어진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왜냐면 소피아는 자기 집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근데 말이 맞네. 네, 근데 왜냐면 이게 찰스한테 말하는데 찰스는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솔직히 멋있는 집에 안정적인 할아버지고 부자 대부호고. 아, 그러니까 대부호고 엄청 대부의 맞아요. 근데 소피아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집안 각각 사람들에게서는 이상한 면과 잔인함이 누구나 존재하고 있다. 동기 시작이네. 근데 그거를 설명할 수 없다. 잠시만요. 저 화장실 문 닫고 오면 안 돼요? 저 진짜 너무 무서워요. 한심을 닫고 오세요, 빨리. 네, 잠시만요. 그래서 네. 일단 그래서 자기는 이 비뚤어진 집 위에 비뚤어진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소피아가 미리 말을 해줬어요. 찰스한테. 근데 찰스는 시작 전에 조금 이해를 못하죠. 이런 좋은 집에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일정한 직업도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원래 그래요. 네. 그래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리를 해볼게요. 근데 첫 번째 관점이 솔직히 막대한 유산이잖아요. 네. 이 할아버지 워낙 부자니까 이 죽음으로써 이 유산이 누군가에게 분명히 이로운 점이 될 것이다. 네네네. 그럼 그 사람이 첫 번째 의심을 받겠죠. 네. 근데 일단 이 할아버지는 살아 생전에 많은 유산을 나눠줬어요. 이미 자손들한테. 네. 많은 유산을 각각 나눠주고 그 자손들이랑 뭐 이미 풍족한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유서도 썼어요. 다 보는 앞에서 굉장히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뭐 할머니 이모 할머니부터 두 번째 부인 뭐 필립 뭐 이런 소피아 그리고 이 손주들 것까지 다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심지어 하인들한테까지도. 그래서 뭐 어린애들은 신탁을 맡겨도 그래서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 많은 돈을 받아서 유산 쪽에선 큰 욕심낼 사람이 없다라는 게 경찰의 의견입니다. 네. 일단 그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 할아버지가 이미 그러니까 유산 상속으로 인한 싸움을 이제 막아놨네요. 그렇죠. 예방하셨네요. 되게 현명하세요. 그치. 그리고 이미 살아생전에 많이 나눠주셨어요. 지금도. 돈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약간 지금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브렌다를 살펴봐야겠죠. 네. 어린 두 번째 부인입니다. 레오니데스가 이 광로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75세에 만난 24살의 아름다운 어린 웨이트리스입니다. 이 약간 그 호날두 약간 그거 같네요. 호날두 지금 여자친구도 그 명품 점원으로 만났던 걸로. 50세나 차이 나나요? 아, 나이 차이는 그렇지만 하여튼 웨이트리스. 네, 그래서 10년 전에 만났죠. 그래서 지금 브렌다 나이는 35세. 그다음에 이제 죽은 레오니데스가 84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집안 분위기 알겠죠? 네. 24살짜리가 새어머니로 들어온 거예요. 웨이트리스가. 네, 뻔하네요. 네, 뻔하죠. 그래서 집안 사람들은 당연히 브렌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겠죠. 그냥 이건 너무 뻔해서. 근데 이 집안 사람들이랑 찰스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제 스며들기. 근데 그쵸. 이 사람들이 품위가 있어요. 이 집안 사람들이. 대놓고 브렌다가 범인일 거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들 어떤 경향이냐면 그렇게 살인을 저지를 만한 지능적인 깜냥이 여자가 아니다. 아니다. 예. 깜냥이 아니다. 얘는 그냥 무식한 여자다. 돈을 좋아하고 그거에 몸을 팔러 무식한 그러니까 낮춰봐요. 그래서 뭐 근데 아무도 너무 무식하고 소심하고 그래서 브렌다를 딱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네. 낮춰봐요. 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찰스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이 집안 사람들은 절대 말하지 않는데 하녀들이 있잖아요. 보통 저택에는 네. 하녀들은 뭐라고 하냐면 젊은 남자 가정교사인 로렌스 브라운과 그 브렌다 부인이 내연 관계일 거라고 정보를 줍니다. 조금 또 뻔하죠. 누구랑? 로렌스 브라운. 브라운이라는 가정교사랑 네. 두 번째 부인이랑 왜냐면 내연 관계일 둘이 것이다. 나이대가 맞거든요. 그리고 나이대가 맞.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요하지. 맞습니다. 할아버지만 계속 네. 보다가 네. 젊고 집안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너무 또 그런 쪽에서는 당연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녀들은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하녀들이 뭔가를 보고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건가요? 자기들은 눈치도 채고. 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게 범행 동기는 있으나 이제 증거가 없죠. 지금 이제 브렌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브렌다는 지금 봐도 성격이 겁이 많고 솔직하고 굉장히 말도 많아요. 그리고 그 감정을 거울처럼 다 드러내는 여자라서 찰스도 뭐라 하냐면은 뭔가 저 여자는 아닐 것이라고 어렴풋이 생각합니다. 네네네.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바로 로렌스 브라운으로 가볼게요. 젊은 남자 교사. 네. 30대 매력적인 금발 미남입니다. 와우. 가정교사고요. 두 네. 분 겁나 좋아하시고. 근데 여기 근데 너무 웃긴 게 네. 이 집안 여성들은 이 가정교사에서 대할 때, 그 사람 매력적이야, 잘생겼어라고 하는데 너무 웃긴 게 이 집안 남자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병약하게 생긴 애가 뭐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짝 현실 방향인가요? 네. 장난이고. 그 당시에도 로렌스 브라운 또 왜냐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되게 우세한데 이 사람이 심신미약으로 군대 면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소심해요. 겁이 많고. 살짝 근데 브렌다도 그렇다면서. 네, 그래서 이게 둘 다 약간 소심적이고 겁이 네네네네네.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는 이제 군대 가야 되는 시대였는데 군대를 못 가니까 병원에서 일을 하라고 했대요. 네. 근데 그 병원도 무서워서 일을 못 한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겁쟁이고 소심합니다. 무슨 생각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근데 소피아는 무슨 생각을 일찍 조금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저 로렌스 브라운을 솔직히 채용한 게 에리스티드거든요. 네. 근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에리스티드가 브렌다가 바람 피울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차라리 집에 있는 사람이랑 바람 피우. 내 눈 안에서 놀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바람 피우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울까봐 로렌스 브라운을 일부러 채용한 거라고 소피아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피아가. 현안을 그러니까 크게 본다는 거죠. 너무 죽음. 소름. 네. 할아버지 대단한데요. 그렇게까지.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로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남. 아시겠죠? 네, 장남. 장남. 근데 이제 그 에거서가 굉장히 외모 평가를 신랄하게 하거든요. 이 책에서. 네. 대놓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닮을 못생긴 외모를 가진 장남이라고. 아버님이 또 키가 작으시고. 아, 네네. 그래서 못생겼대요. 그래서 네. 못생겼고 가장 큰 재산을 상속받고 가장 큰 회사를 상속받아서 운영 중입니다. 장남이니까. 네. 그리고 진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근데 능력이 없습니다. 음. 굉장히 착하고 착한 아버지를 사람이네요. 생각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같이 만들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지금 그게 자기의 성격입니다. 네. 그다음에 로저의 부인 클레멘시. 네. 클레멘시는 과학자입니다. 오. 얻은 과학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차갑고 조용하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네. 로저와는 재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반대 성격이 있거든요. 차갑고 이성적이고 로저는 완전 소심하고 감정적인데 로저를 정말 사랑합니다. 클레멘시가. 정말 사랑하고 근데 로저의 삶을 지배하는 게 에리스티드였어요. 근데 로저는 좀 능력이 없고 착한 바본데 네. 자꾸 에리스티드는 자기의 대를 이어줄 사업가로 키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 클레멘시가 에리스티드를 별로 존경하진 않습니다. 자기 남편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 그리고 좀 이 저택을 떠나서 둘만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이 범인이네요. 자, 그다음에 필립 차남. 필립은 이제 소피아의 아빠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아들인데 네, 이 소피아 사람은 50대의 굉장한 미남형 신사입니다. 완전히 이 로저랑 조지 장남이랑 쿨이야. 반대네요. 정말 누가 봐도 근데 냉소남 알죠? 그러니까 냉미남. 차가운 도시 남자예요. 네. 말도 없어. 낭미남. 말 없어요. 말도 없어. 말 없어요. 네. 진짜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 진짜 말이 없어. 진짜 성격상 말이 없고 이 사람은 엄청난 그 차남 열등감이 있어요. 자기가 로저보다 뛰어난데 맞지. 아버지는 그럴 수 항상 그 로저를 더 사랑한다는 열등감 패배의식에 쩔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요. 돈을 별로 벌어본 적이 없어요. 형식적인 직업은 작가인데 사람들이 뭘 쓰는지 잘 몰라요. 그 책이 팔린 적도 없고 그냥 한량이에요. 집에서 항상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냉소적으로. 딱히 가족한테도 그렇게 관심이 무슨 없고 생각을 자식들한테도 할까? 관심이 없어요. 네. 그냥 차갑고 조용한데 유일하게 이제 로저에 대한 열등감이 조금 똘똘 뭉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그 필립의 부인이 마그다. 이 여자는 이제 소피아의 엄마죠. 근데 네. 이 여자는 범행 당시에 런던에 있었습니다. 이 에리스테 살해 당시. 그래서 조금 제외가 되죠. 왜냐면 그 당시에 저택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여자는 또 배우예요. 네. 너무 상반되거든요. 필립이랑 엄청 뛰어난 외모를 가졌고 좀 모든 상황을 연극처럼 연출해요.
모든 상황. 말이에요? 이 지금 이 할아버지가 죽은 상황도 자기는 연극의 소재로 쓸 수 있다 생각해요. 내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연기해야지. 내가 슬퍼해야 되나? 내가 어떤 식으로 할까? 경찰이랑 나랑 대질 신문하자니 실제로 대질 신문하면 연극에 쓸 수 있겠지. 완전 네, 그냥 완전 그냥 과장된 연기라서 소피아는 자기 엄마 약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진짜 외모적으로는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이제 소피아에게 왔겠죠. 네. 소피아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모성애가 좀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미와 연극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에디스 드 헤빌런드라고 첫 번째 부인의 여동생 에디스의 처제죠. 소피아의 이모 할머니. 아까 말했듯이 언니가 죽은 후 저택에 들어와서 모든 집안 살림을 다 맡았고요.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되지? 로저나 필립, 손녀, 손자들에게는 세상 다정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근데 며느리들은 또 별로 안 좋아해요. 며느리들. 네. 그러니까 뭐 클레멘시랑 막 네,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애들의 양육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 근데 이제 마그다의 의견이 하나 좀 재밌는 게 있는데 두 번째 부인 네네. 마그다는 뭐라고 하냐면 이 이모 할머니가 에리스트리드를 사랑했을 것이다라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 아니 자기 가족도 그렇죠. 아닌데 와가지고 평생- 애를 다 키우고 평생 민사까지 그럴 수 케어하고 있지. 그래서 브렌다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브렌다를 진짜 싫어하거든 이모 할머니가. 그래서 둘째 부인. 근데 이제 에리스티드 근데 이 이모 할머니는 자기 말로는 자기는 에리스티드가 싫다고 해요. 계속 난 저 노인이 너무 싫어. 근데 모르겠어요. 진실은 밝혀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책에서도요? 대화 내용에서 그다음에 유스터스 필립 마그다의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은 잘생겼습니다. 금발의 미소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소년이 소아마비를 한번 알아요. 그래서 다리가 절뚝거려요. 근데 그 이후로 애가 굉장히 냉소적으로 변했대요. 자기가 이 소아마비를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냥 결정을 내려서 학교 보내지 말고 가정교사한테 배우도록 해라. 애들한테 놀림 받을 거니까. 네네네. 근데 이 애는 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냉소적이고 여동생 조세핀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조세핀이랑 같이 공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로렌스 브라운 가정교사 로렌스 브라운이 그렇죠. 가르친 가르친 애 두 애들이 명이 얘네네요. 유스터스랑 조세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성격의 아이고요. 이제 조세핀 좀 특이합니다. 필립 마그다의 세 번째 딸이거든요. 한 11세에서 12세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피아의 여동생이죠. 근데 이 소피아를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 좀 특이해요. 그 두 번째 엄마 있잖아요. 새할머니 브렌다. 네. 브렌다는 조세핀을 뭐라고 하냐면 무섭고 기이한 느낌의 소녀다. 난 쟤가 너무 무섭다. 11살인데. 네, 무섭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 찰스가 이 조세핀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못생긴 아이. 와 심하다. 여자거든, 여자. 에이 그건 아니지. 작가님 진짜 장난 네. 아닌데요. 근데 왜냐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요정이 두고 간 못생긴 아이. 그러니까 약간 이게 책에서는 못생김을 넘어서 기이하게 생겼다고 아니, 표현해요. 마그다가 자기 딸한테 그거 네. 했다고. 그래서 우리 요정이 두고 간 못생긴 아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세핀도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애는 솔직히 좀 불쌍하더라고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외모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아이고 솔직히 하녀들도 못생긴 아이라고 해요. 뭐 항상 부를 때마다 못생긴 아이. 네. 근데 평가로 의하면 뭔가 에리스티드를 굉장히 많이 닮은 아이래요. 못생겼는데 굉장히 똑똑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섭대요, 걔가. 할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장 네네네. 세게 받은 애. 그리고 얘는 이제 희망 직업이 탐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검은색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좀 놀거리가 없잖아요. 이 저택에서 네. 항상 검은색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얘기를 엿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기록을 해요, 얘가. 그래서 자기는 다 기록을 해서 이 탐정놀이를 하는데 솔직히 이 와중에 살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와, 얘 키포인트네. 그래서 지금 얘는 흥분의 도가니예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찰스랑 얘기를 할 때 경찰을 굉장히 비웃거든요. 경찰을 굉장히 비웃으면서 뭐라냐면 나는 범인을 알고 있다. 근데 나는 이걸 절대 너한테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말을 아무도 진지하게 안 들어요. 그럴 것 애기가 같아요. 하는 말이니까. 너무 애고. 네, 너무 애고 좀 이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얘가 좋아하는 애는 이모 할머니입니다. 이모 할머니만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피아죠. 소피아도 살해 당시 집에 없었습니다. 집에 없었고 가장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이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찰스의 약혼녀고 그리고 진짜 할아버지 살해자를 꼭 잡고 싶어요 지금. 왜냐면 이 저택에 그 사람이 있다니까 너무 끔찍스럽잖아요. 그쵸. 잡고 싶어하고 근데 저택은 싫어하고
여기까지 인물 소개가 끝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누가 범인 같나요? 아 어렵습니다. 네. 한 명씩 얘기를 해봅시다. 왜 이 사람 같고 이유는 이렇게 근데 말해주시면 다들 성격이 기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다 특이해요. 네. 그럼 파일님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 어차피 이거는 뭐 이제 1차 얘기만 듣고 이거는 하는 저는 거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힌트를 드린 게 없어서 솔직히 저는 그 장남 로저랑 그 장남의 아내 클레멘시 과학자 그 둘이는 죽일 이유가 없어요. 죽일 이유가 없어서 아닌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브렌다도 좀 아닌 것 같고요. 둘째 부인도 아닌 것 같고. 조금 살짝 좀 의심이 가는 사람이 둘째 아들 필립이랑 그 이모 할머니 에디스드 해빌런드 이 둘이가 조금 그냥 필립은 말했듯이 차남 열등감. 이게 또 있고 맨날 책만 읽고 근데 이 이모 할머니는 솔직히 아까 말했잖아요. 이 그 레오니데스를 사랑했다는 얘기가 너무 늦게 나올 죽인 거 정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올 정도로 이런 얘기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얘가 이제 손자까지 막 이렇게 케어를 했다 했잖아요. 이제 완전 광기가 이런 거지. 애착이 생긴 거지. 이 애들은 집안에. 내 거다. 막 이제 애들은 내 거다. 이러니까 막 부인들도 안 좋아하는 거고 막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다른 분들 의견 어때요? 꼬비님. 저는 이런 그 인물들의 배경은 어차피 나중에 추후의 이야기고 그냥 이 사람들을 딱 놓고 봤었을 때 처음에 이제 죽은 게 독살이라고 얘기를 네네. 했잖아요. 근데 독살이 이제 안약을 거기서 넣으면서 죽었다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면은 그건 굉장히 팩트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야지만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접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레멘시 과학자가 아닐까. 아니면은 그럼 로렌스 브라운일 수도 있겠다. 가정교사. 다다. 뭐야? 나 그래서 만약에 로렌스 브라운은 인문학 가정교사입니다. 과학 그래서 가정. 이제 좀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면은 아마 그렇지 않을까 클레멘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접근이 신선하네요. 광루님은 저는 완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에거스 크리스티 범인들을 보면 다 말이 안 돼. 맞아요. 되게 예측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 좀 조명을 했던 게 일단 마그다랑 소피아가 유일하게 그 사건 현장 집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명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 약간 둘이 닮았잖아요. 네. 소피아랑 마그다가. 네. 어떤 점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둘다 생긴 게 비슷하게 예쁘다고 생긴 했잖아. 되게 예쁘거나 성격인데 정말 다르거든. 네. 그래서 의외로 나는 그 필립 브라운 있잖아요. 네. 필립 브라운이 아니라 로렌스 브라운이랑 네, 네. 가정교사. 네, 가정교사랑 마그다랑 불륜이지 않을까. 와 네. 진짜 새로운 새로운 시기. 네. 접근이다. 의외로 그래서 이제 들켰나? 하여튼 뭐 이게 당연히 누구나 이것만 들으면은 당연히 뭐 에디스나 맞아요. 뭐 그런 사람이 범인일 거라 생각하지만은 왠지 집에 없었다는 걸인데 물론 그냥 없진 않았을 것 같아. 나도 그런 거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뭔가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집에 없었다는 그 전제도 조금 이상하게 수상하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이 유스터스 둘째 아들 있잖아요. 네네. 이 할아버지가 얘를 어떻게 대했어요? 그냥 따스하게 돼 있어요. 정말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고 가족은 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유스터스는 소아마비니까 이제 애들한테 놀림받으니까 훌륭한 가정교사를 붙여준 거고 조세피는 아까 말했지 너무 귀하고 못생겼으니까 학교에 보내면 또 그렇게 될 거니까 내가 안에서 가두겠다. 근데 아이들은 다른 데 나가서 같은 또래들과 같이 배우길 원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결정을 내리면 번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설을 쓰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레멘시나 그러면 소설이 길게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이 길게 넣고 좀 신비로워 보이려면 유스타스 같은 애들. 그렇지. 네. 거기에 소아마비 조세핀. 환자잖아요. 소아마비 환자 쩔뚝거리고 이런 애들이 이제 갑자기 성격이 또 개파가 되죠. 이기적이고. 여기 저기 좋은 네.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이 좀 이제 나와줘야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또 사연이 한두 개씩 터지겠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까지로는 누굴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네, 이제는 인물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이제 주요 사건으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한 번씩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서 너야 이런 게 되게 네네네네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첫 번째 사건은 로저가 가장 큰 사업을 물려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업이 부도 직전입니다. 네, 네. 그래서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리스티드가 죽기 전에 로저랑 단둘이 굉장히 긴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게 이 회사의 부도에 관한 얘기예요. 네. 그 부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조금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네. 둘이서 다툼이 있고 나오고 브렌다가 주사를 주고 죽음을 맞이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근데 로저도 검찰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버지와 대화했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도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부도를 당연히 막으려면은 큰 돈이 필요하다. 이까지 얘기가 나왔다 그렇겠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제 동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기가 형성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로저를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클레멘시가 짐을 싸놓은 거예요, 집에. 이제 할아버지가 죽었으니 네. 우리 둘은 자유롭게 살겠다. 네. 저 외국으로 가서 둘만 살겠다라고 짐을 싸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짐을 싸서 아무도 모르게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네. 근데 사실 이 정보를 몰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짐도 모르게 쌌고 네. 둘의 내용도 그 로저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 얘기를 누가 전해주느냐. 우리의 설마 조세핀? 꼬마 탐정이 야야. 찰스를 좋아하거든요. 아. 찰스를 유일하게 이제 외모적인 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네. 인간 대우를 해준 거지. 그렇죠. 그리고 네. 찰스는 조세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해요. 그 검은 수첩의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관심을 줬구나. 그렇죠. 이 조세핀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하니 특급 정보를 주겠다. 사실 로저는 부도 직전이다. 와우. 근데 엄청난 정보고 지금 클레멘시 그 큰어머니는 짐을 다 싸놨다. 와. 니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항상 그냥 근데 방문이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는. 아. 이게 저택은 또 비밀문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녀들의 얘기, 누구의 얘기, 누구의 얘기를 얘는 다 적어놔요. 얘 진짜 검은 수첩에. 대단하네. 네. 그리고 찰스한테 또 그 얘기도 유일하게 집안 사람이 인정하는 유일한 한 사람인데 브렌다와 로렌스가 불륜이라고 인정하는 게 조세핀이에요. 아. 그 불륜 맞네. 찰스가 네. 왜 이라니까는 나는 둘이 연애 편지 주고 받는 것도 봤지 이렇게 얘기해 준단 귀여워.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찰스가 그럼 연애 편지 보여줘.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그러니까 얘는 약간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범인을 증거를 자기가 모아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범인은 쟤예요. 그래서 자기 한 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완벽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지금 자기 나름 추리를 해가고 있어요. 귀여워. 그래서 그 연애 편지도 있다는 사실만 말해주지 주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당연히 찰스가 경찰한테 말을 했고 로저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신문을 당합니다. 근데 진짜 부도상이 맞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로저는 뭐라냐면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것은 부도가 나는 상황이 맞긴 맞는데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막아줄게. 아 로저는 제1산업이니까 막아줄게. 근데 로저가 계속 반대해요. 아버지 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를 신사보다. 부도를 네. 내주세요. 그리고 저는 클레멘시아 떠나겠습니다. 저 외국에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신의 말이죠. 자신의 말인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네. 그건 너의 말이니까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안 믿는데 나중에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로 그 누구지 에리스티드가 다른 쪽에서 자금을 융통해 주려고 해요. 이게 막 그런 자기들 밑에 있는 사람한테 돈으로 여기를 막아줘라. 그러니까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안 준다면 죽여야 되지만 돈을 준댔으니까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로저는 혐의 없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로저는 붙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증된 유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변호사가 왔어요. 네.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유서를 꺼내서 이제 공증을 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굳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네네네. 누구한테 얼마 줄지 다 말했거든요. 근데 유서를 딱 봤는데 직인이 안 치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소름 끼쳐. 보는 앞에서 이게 사람들이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부자들은 2명의 공증인이 있고 그 자신의 직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다 봤어요 사람들이. 새로 하녀 2명이 와서 하녀 2명이 사인을 하고 에리스티드가 마지막에 직인 찍는 걸 다 봤거든요. 근데 왜 그래서 그랬지? 금고에 넣었거든요. 근데 꺼내 보니까 그 유서에 직인이 없는 거예요. 유서는 있는데 모르죠 아무도. 누가 가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유효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와우.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언장이 무효가 됐을 때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인이지.
그렇죠. 두 번째 부인. 그렇죠. 부인이지. 그렇게 되면은 부인이 굉장히 막대한 양의 재산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또 브렌다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브렌다는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 정말 아니다. 난 이미 충분하다. 나는 그럴 지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난리가 나는데 이때 또 재밌는 게 갑자기 변호사 앞으로 편지가 옵니다. 진짜 유언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에리스티드가 어떻게 했냐면 내 뜻과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싸움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가짜 유언장을 썼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속임수를 썼대 어쨌든. 그래서 진짜 유언장은 외국에 있는 친구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유언장을 변호사한테 보내다오. 거기에는 모든 직인이 다 찍혀간 제대로 된 유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왔어요. 네. 거기서 와서 이제 뜯어봤어요. 네. 유언장의 내용이 뭘까요? 유언장이요? 처음에는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 두 유언장이 번째 진짜 유언장. 설마 막 브렌다한테는 하나도 안 주겠다. 아니야 에디스 드에게 설마 뭐? 이 사람 누구요? 그 이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에게 아까도 말했듯이 상속? 레오니티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모든 재산을 한 사람한테 다 줍니다. 그거겠네. 그 뭐고 그 가정부. 가정부요? 가정교사 로렌스 브라운요? 가족도 아니,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준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그런 거지. 약간 탈무드처럼 일부러 이제 가정부한테 너무 멀리 주고 가셨네요. 가정부한테 알다, 주고 알다. 대신 하나만 너한테 주겠다 이런 느낌. 소피아한테 전 재산을 물려줍니다. 와 그래 제일 정상이랬잖아요. 내가 봤을 때 네가 가장 이성적이다. 그 대신 이제 단서를 달죠. 모든 가족을 네가 돌봐라. 아, 너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저택을 있다. 나가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의심을 받느냐? 소피아. 소피아가 싶어지. 소피아가 의심을 받고 소피아는 미치는 거예요. 자기 돈에 관심이 없고 이 가족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언장으로 지금은 이제 소피아가 가장 1순위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시각이 없었잖아요. 네. 그 시각 증거가 없는. 근데 이 유언장이 소피아에게만 돌아갔다는 내용으로는 소피아를 잡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세 번째 큰 사건이 퍼집니다. 조세핀 아시죠? 네. 조세핀이 이제 맨날 놀던 곳이 있거든요. 네. 맨날 놀던 곳이 있는데 그 누가 부비 트랩이라 해야 되나? 아. 그런 거를 해가 조세핀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조세핀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119 아, 지금 이 응급실에. 사건이 벌어진 네. 이후에요. 이제 그런 유선이 밝혀지고 나서 이제 근데 있는데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조세피는 다 아니까. 그러니까 조세핀이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찰스가 이제 왔는데 보니까 조세핀 실려가고 보니까 조세핀 방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누군가 뭘 찾으려 했다는 거죠. 그치.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찰스는 미친 듯이 수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찰스가 이제 조세핀이 잘 놀던 곳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저기 이러면서 그곳을 갔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을까요? 연애 수첩. 편지. 연애 편지 연애 편지가 있었던 거죠. 딱 그런 느낌. 수첩한 연애 편지겠지. 뭐. 자, 그럼 브렌다와 로렌스의 연애 편지잖아요. 근데 그 연애 편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레오니데스가 죽으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와. 그는 곧 죽을 것이야. 뭐 약- 완전 빼박이네. 그래서 둘이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너네 둘이 조세핀을 죽이려고 했고 너네 둘이 협동범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데 끝까지 브라운과 브렌다가 아니라고 하면서 잡혀가요. 근데 너무 편지가 레오니스가 곧 죽으면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을 설마 거야. 누가 만들어 조작. 놓은 증거. 조작이겠지 뭐. 그래서 잡혀가서 이제 일단락이 돼요. 네. 일단락이 되면 애거서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왜냐면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뭔가 마무리되는 느낌인데 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증거는 있는데 자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누가 주사를 놨고 누가 옮겼고 뭘 해야 되는데 둘이 절대 자백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집안 사람들까지 뭘 하냐면 브렌다는 아닐 것 같다라고 해요. 근데 둘이 연애는 한 건 맞는데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아닐 것 같다 너무 바보고 한 사람 너무 소심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조세핀이 돌아오잖아요. 네. 이제 조세핀이 돌아와서 근데 조세핀이 시무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가 물어봐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조세핀이 잡혀서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좀 네. 자기는 뭔가 자기가 탐정노를 해서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었는데 네. 잡혀 들어갔고 이렇게 됐고 이 연애 편지 있는 장소가 찰스 때문에 밝혔다는 소식을 또 기분 나빠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다 마무리 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당연히 큰 저택이니까 유모가 있지 않겠어요? 이 밥을 만들어주고 이 네네네네네. 유모. 뭐 저택에서 한 2, 30년 일하신 그렇죠. 분. 굉장히 오래 일하는 그 집사, 클리셰 집사. 같은. 맞아요. 유모가
죽습니다. 또 왜? 유모가 우유를 마시고 죽거든요. 근데 이 우유는 누가 마시려고 했던 것이냐? 조세피겠지 조세핀. 뭐. 맞습니다. 아직도 조세핀을 죽이려는 자가 그 저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택에 누가 남아 있었냐? 로저와 클레멘시 부부가 있었죠. 그다음에 필립과 필립스, 마그다 마그다. 부부가 있었죠. 소피아가 있었죠. 유스토스. 그다음에 이제 브렌다와 로저 로렌스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둘은 범인이 아닌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모 할머니 있었죠. 그 중에 범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제일 기이한 인물은 이 이모 할머니인데 왠지 이거는 범인은 너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이 사건이 이뤄진 이후로 진짜 추리가 시작되거든요. 이거 다 그냥 다 필요 없고 이제 이 이후부터 진짜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제 소피아가 절망하죠. 이제 아직도 이 저택에 범인이 있다니. 아니 크리스탈님 이거 보고 네. 재밌었어요? 소름 끼쳤어요? 끝에 범인도 반전이지만 또 다른 반전이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네. 이 뒤로 전 그 2개가 좀 많이 놀랐어요. 아니 뭐 알고 보면은 막 아니야 말 안 자, 하는데. 일단 그럼 여러분 네. 스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반적인 얘기를 다 들으셨고 네. 혹시나 청취자분들께서는 너무 궁금하다. 읽어야죠. 그럼 읽어보면 되시고 그렇죠. 근데 읽기 너무 귀찮다. 그러면 인터넷 찾아보면 범인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음산함을 느껴보는 게 추리소설의 묘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니거든요. 네. 에가사 크리스티의.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다 스포를 안 내놨어요. 그럼 좋습니다. 읽으셔야겠네요. 무슨 읽어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청취자분들도 한번 이걸 딱 들으시면서 혼자 추리에 빠져보는 곳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3명이서 그냥 저희는 들었잖아요. 한 명씩 네, 범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범인 끝내봅시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로부터 가볼까 이번에는? 저는 아까부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 한 사람한테 집착하던데 자꾸. 아니요.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에요. 자살이지 않을까. 누구? 할아버지가. 자살을 한 여기 그러니까 너무 집안 돌아가는 꼴 보기 싫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 내가 너무 소름이 돋는. 그럼 유모는 누가 죽였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짠 거지. 그러니까 나는 자살이야. 응. 근데 그 중에 내가 사실 죽으면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막상 이 죽고 나니까 이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범인이 2명인 거지. 네, 범인이 2명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 할아버지는 자살하기 전에 난 자살할 건데 그냥 이거 어차피 이렇게 두면 어차피 브렌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서 브렌다가 뒤집어질 거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갈라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건 나한테 다 올 수도 있겠는데 싶어가지고 이걸 소피아를 죽이면 되는 거야. 조세핀? 네. 그래서 조세핀. 그래서 약간 2가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둘 다 없었잖아. 네네. 그 마그다 없었고 없었고. 소피아가 없었잖아요. 네. 소피아랑 할아버지랑 짠 거야. 근데 그런 거죠. 예. 약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부 단서라고 하면은 또 다른 사건이 없다면은 너무 이모 할머니 같잖아. 그러니까요. 모든 정황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네. 힌트가 있어. 그러니까 다 읽고 나면 이게 힌트인 걸 알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완전 그런 힌트는 아니에요. 네네. 왜냐면 이제 찰스가 약간 나중에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아버지는 알고 있었나?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이 상황을. 네. 근데 찰스의 아버지가 이제 찰스 아버지는 당연히 노련한 베테랑이시고 찰스는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네. 근데 찰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의 살인자들은 자만심을 보이지. 이 자만심은 10중8구 그들의 파멸로 이끌지. 어쩌면 그들도 잡힐까봐 두려워하지. 하지만 이들은 잘난 척하거나 자랑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해. 보통의 살인자들은 자기가 아주 영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잡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을 하고 싶어한다. 살인자들은 엄청난 고독을 느끼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사실을 터놓고 싶어하지. 나중에 찰스가 되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큰 힌트였구나. 조세핀 아이가? 소피아네. 조세핀. 소피아네.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저는 얘기했으니까 저는 범인이 2명인데 할아버지는 자살로 위장한 거고 소피아는 저는 범인이네. 방금 했던 말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만약 정황을 얘기한다면 한 가지가 일단은 브레다랑 로렌스가 저는 그게 뭔가 편지의 비밀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 상속이 어떻게 보면은 브렌다가 1순위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안 오면. 안 오면 근데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은 2순위의 어. 상속자가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면은 저는 아까 누구 들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한 명이 아니야. 2명 이상이야 일단은. 그렇겠죠. 그러면은 저는 생각했던 게 로저 부부. 외국으로 떠냈던. 예, 로저 부부라는 느낌. 그래서 저는 나도 처음에 그냥 그 모든 흐름은 로저 부부로 가리키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브렌다랑 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뜨면 되니까. 근데 아까 반전의 반전이라길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전 그런 것 같습니다. 유스타스. 유스토스도 있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유스토스가 유스토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칼로 죽이거나 물리적인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여기서 하나 드리자면 저의 예측 인물은 유스테스였습니다. 전 책을 쭉 읽으면서.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이 저택이 한 건물이에요? 다른 딸린 작은 집 이런 거? 별채가 없다 이런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채. 이게 말씀을 안 주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봐서 단서가 아닌 거. 근데 단서가 사실- 아니에요. 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추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기이한 인물은 이모 할머니인데 그냥 제가 처음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광로님이 동요 읽어주셨잖아요. 비뚤어진 계단고 동전 쥐 고양이 작은 집.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연결을 해보자면 유스토스가 절름발이니까 비뚤어졌다. 우와. 뭐 그냥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생각 못했죠.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와. 저는 책을 읽으니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받잖아요. 생각 못하겠네요. 여튼 그래서 아니구나. 이것도 근데 날카롭다. 아니죠. 뭐 전 지금 알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에 맞춰도 전 맞췄다고 말 안 할 거거든요. 그쵸, 그쵸. 왜냐면 책을 읽어보시길 원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봤고 여러분들도 같이 저희와 함께 추리를 한다는 느낌으로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뭐 나는 범인을 맞췄다 이러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물론 허접한 설명에 스포하시면 맞춘 안 사람이 범인을 있을까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댓글에? 네. 허접한 이 설명 듣고 맞춘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크리스탈님께서 정말 잘 준비해 오셨다는데 일단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리스탈의 추리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카트로! 카트로!